2022년에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극도로 불안해진 세계 안보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비상식적인 위협으로 인해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일에 대만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만 하더라도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6월에 대만의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한 중국 군용기가 총 109대에 이를 만큼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6월 20일부터 다음 날인 21일까지 중국 군용기 19대와 군함 5척이 대만 주변 수역과 방공식별 구역을 무단으로 침범한 데 이어 6월 23일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의 군용기 19대가 대만 영공에 진입하면서 대만과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었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27일에는 중국군뿐만 아니라 러시아 초계함 2척이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의 접속 수역까지 접근하는 일까지 벌어졌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만과 중국의 비공식적인 국경선으로 여겨지는 대만 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에 미국과 대만 간 이뤄진 방위조약 체결 이후 1955년에 미국이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입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군용기를 동원해 대만 해협 중간선을 무단으로 침범한 것은 그만큼 대만과의 무력 충돌뿐만 아니라 무력 통일까지 염두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중국 정부의 이러한 행태가 결국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을 통해 전략자산을 도입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폴란드와 필리핀의 대응을 대만이 필사적으로 따라 배우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벌어진 상황만 하더라도 한국에 파견된 폴란드 전투기 조종사들이 FA-50 경전투기 훈련을 훌륭히 소화하면서 러시아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게 된 데 이어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통해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한 필리핀 정부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KF-21마저 도입하려 하자 대만에서도 이를 뒤따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폴란드의 군사매체인 디라필로타는 FA-50 경전투기 훈련을 위해 한국에서 반년을 보낸 폴란드 공군 조종사들이 마침내 고국으로 금이환영할 예정이라며 이를 축하하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4명의 폴란드 조종사들이 한국 교관들의 지도 아래 FA-50 경전투기 조종을 위한 훈련을 반년 동안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매체는 한국에서 훈련을 마친 이들 폴란드 조종사는 앞으로 폴란드에 당도할 FA-50 경전투기를 다른 폴란드 조종사들이 신속하게 조종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처음 한국에서 훈련한 4명의 참가자 중 1명은 제23전술 공군기지의 미그-29 조종사였던 자잭 스토라렉 소령으로 이 기계 조종을 위해 900시간 이상을 보냈다. 그는 지난 1월에 항공기 제조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에서 3명의 동료와 함께 한국훈련 과정을 수행했다. 그곳에서 그는 FA-50의 이론에 대해 배웠다. 특히 폴란드 매체는 자잭 스토라렉 소령과 가진 인터뷰에서 반년 동안 이뤄진 훈련 과정에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전문가들에 의해 우리에게 지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사용한 덕분에 이 항공기의 모든 시스템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이들 4명의 폴란드 조종사가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광주와 예천에 위치한 한국 공군기지에서 다양한 훈련 과정을 거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지난 2월 말에는 폴란드 조종사들이 광주에 위치한 한국공군 제1전투 비행단에서 2단계 훈련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FA-50의 훈련 버전인 T-50을 통해 야간 비행을 비롯한 여러 실전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경북 예천에 소재한 한국공군 제16전투 비행단에서도 T-50 훈련기를 통해 실전 연습을 광범위하게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매체는 한국에서 FA-50 경전투기 훈련을 마치게 되는 이들 4명의 조종사들이 폴란드로 귀국하는 즉시 오는 8월에 폴란드에서 예정된 라돔 에어쇼에서 FA-50 경전투기를 직접 조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이들 4명의 조종사들 말고도 또 다른 4명의 폴란드 조종사들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한국에서 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매체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FA-50 경전투기 도입 사업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는 폴란드 공군이 조종사 훈련 임무까지 훌륭하게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폴란드가 유럽 최강의 공군 전력을 갖추는 것은 따놓은 당상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의 이 같은 상황에 더해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거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에서도 한국에서 도입한 FA-50 경전투기를 통해 미국과 사상 초유의 작전을 펼치자
이에 감탄한 대만에서 한국으로부터 FA-50 경전투기와 KF-21 전투기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빗발치면서 가뜩이나 주변 국가들과 잦은 마찰을 빚는 바람에 고립무원에 놓인 중국 정부의 간담을 더욱더 서늘케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최근 남미 지역의 대표 군사 매체인 조나밀리타르는 미국과 필리핀 공군이 7월 들어 중국을 상대로 한 사상 최대의 합동 공중훈련을 실시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미 태평양 공군의 계획된 작전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일부터 미국과 필리핀의 연합 공중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오는 7월 21일까지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와 막탄 공군기지에서 이뤄질 두 나라의 연합훈련은 크게 두 가지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로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당시에 중국과 밀착한 외교 노선을 추구한 탓에 미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는데 지난해 출범한 현재의 필리핀 정부는 중국과 벌어진 남중국해 분쟁 탓에 현재 중국 정부와 날선 대립을 지속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필리핀과 미국의 소원해진 관계가 다시 복원되고 있음을 이번 훈련을 통해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 훈련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필리핀의 안보 이익을 심대하게 침범함에 따라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려는 필리핀과 미국의 공동 목표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미의 군사 매체인 조나 밀리타르는 양국이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 훈련에는 두 나라의 최신 공군 자산이 총출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미국 공군만 하더라도 이번 훈련을 위해 225명의 장병이 투입됐을 뿐만 아니라 C-130 허큘리스 수송기와 A-10 썬더볼트 공격기에 더해 5세대 고기동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도 함께 동원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한국에서 도입한 FA-50 경전투기를 이번 훈련에 동원함으로써 큰 주목을 끌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필리핀과 미국 공군이 이번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FA-50 경전투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주요 외신이 공개한 보도사진과 영상을 자세히 보면 필리핀 공군 측에서 FA-50 경전투기 도입을 크게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매우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뒤이어 대만 현지 매체인 자유시보는 필리핀 정부가 이번 훈련을 통해 더 큰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만 정부 또한 필리핀 정부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필리핀 현재 매체인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필리핀 공군은 현재 12대 한국제 FA-50 경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마닐라 당국은 미국 기업인 로키드 마틴의 F-16과 스웨덴 사브웨 그리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KF-21 등 새로운 전투기를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만 매체는 그 중에서 한국의 KF-21 도입이 가장 유력시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필리핀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FA-50 경전투기 업그레이드 버전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조만간 KF-21 구매도 일사천리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만 매체인 자유시보는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했던 폴란드가 이미 한국을 통해 막대한 전략자산을 도입해 큰 안보적 이익을 구가하고 있고 중국의 도발에 맞서고 있는 필리핀 정부 또한 한국으로부터 군함과 경전투기도 모자라 이제는 4.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까지 도입하려는 만큼 오늘날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의 군사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 대만 역시도 두 나라의 전철을 따라 한국으로부터 전략자산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세계 각국 매체들의 이러한 보도는 외세의 숱한 외침과 간섭에 맞서 적극적인 방위력 증강을 통해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으로 올라선 우리의 저력이 오늘날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게 큰 위안과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음을 매우 사실감 있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